자, 먼저 정태근 이사님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관심이 가는 부분이 각자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테마를 주도하는 증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2월 7일 날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테마의 중심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리기판,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CXL 제품을 또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물론 단독 기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반기 출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기한 반갑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시장의 어떤 중심에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도 강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지금 테마주와 이 섹터별 수남매가 굉장히 빠른데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결국에는 시장은 물론 이제 관세 영향, 물론 그때 2월 3일이죠. 그때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지수는 계속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현물 쪽은 기관, 선물 쪽은 외국인 수급. 물론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주 이슈도 있었고 로봇이 시장을 이끌어왔고 그 조선주가 대표적인 주독 섹터로 이제 흐름이 보여왔다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따른 레거시 업황에 대한 회복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IT 전방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비와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그런 변동성을 짓누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인 이런 수출주들이 특히 2월 달이나 3월 달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야 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반등이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관세에 대한 영향은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좀 흐름이 좀 살아남을 그럴 섹터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잠시 후에 섹터 이슈 점검 받도록 하고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였던 조선이라든지 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하나 그룹주들도 오늘 또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종목 장사 좀 펼쳐지면서 좀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면서 개별 업종과 종목별 그러한 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섹터가 모처럼 말해 또 원전 또 SMR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도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건설주들도 또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러한 테마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업종과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몰리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단기 좀 짧게 좀 이렇게 순환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엇박자 내면 이런 종목별 순환 장세에서는 큰일 나는데 확실히 트럼프 수혜주,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이 네 개에서 돌아가면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시세가 받고 나는데 오늘 시장의 이 안에서 주인공은 원전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고요.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반도체 쪽을 일단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기존의 주도 산업군들이 하락을 하고 새로운 쪽으로의 수급이 쏠린다라는 것은 그 이제 수급이 쏠리는 주체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지수 상방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보통 2,550선을 조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며칠 동안 쉬어가던 바이오 쪽도 오늘 좀 불을 뿜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조선, 뭐 변압기, 방산, 원전 이런 쪽을 제외했을 때 남은 쪽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뭐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반도체랑 사실 바이오만 뛰어 올라도 지수는 충분히 상방이 견인이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고환신을 필두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방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이런 추이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혜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고, 잠시 후에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시황센터 다녀와서 시장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실까요?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생산자 물가 둔화와 관세 우려 완화서 오후장 들어 상승세를 조금씩 더 키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600선을 터치하고 현재는 2,6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겨내고 있는지 시장 전강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 상위에서는 CXL과 반도체 설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SOFC와 의료 장비, ESS 테마 순입니다. 단기 테마에서는 전고체와 스페이스X, 딥시크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업종상에서는 보험과 음식료, 통신과 자동차 순으로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팹리스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기업 등으로 드림팀을 결성해 K-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는 1조 원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져 수혜기대 감소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설계, 팹리스 관련주대에서는 여보부 반도체가 10%대,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와 가온칩스도 6%대 상승 중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도 오늘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TLB가 26%대, 네오셈과 코리아 서킷도 20%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에 재차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HLB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주 8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HLB 제약이 12%대, 그리고 HLB가 현재도 9%대 강세입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절차에 돌입했던 소식에 이 삼성생명, 화재 나란히 급등을 보이면서 보험주 테마의 상승률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용기기나 원전주, 음식료와 자동차, 철강금속 일부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테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반도체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톱도 강하지만 그 소부장단에서 보면은 AI 반도체가 특히 강하죠. K 붙으면 이렇게 화력을 뿜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 온 디바이스 AI 육성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우리는 투자를 한다는 그 종목을 매매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종목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다시 한번, 작년 4월 달 이후에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날 제가 제주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반갑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일단은 팹리스가 가장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중심에서 이제 공공 파운드리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업체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팹리스에서 설계한 이 자산들이 결국 삼성 파운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팹리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죠. 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협업사가 삼성전자입니다. TSMC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조금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앞으로 반도체 개발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 MCU 출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있는 팹리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산업적으로 뉴스에 접근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네 종목이 가장 큰 관련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주하고 주가는 또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은 항상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마이크로 컨텍스월 같은 것들은 이미 점상한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뭐 어부 반도체 이런 것들은 또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지금 상황에 접근하게 된다면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언 디바이스, 심텍, 네페스, 뭐 동원 아나텍 이런 것들은 지금도 기술적으로도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도 좋다고 하고 미래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뉴스거리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팹리스 쪽에 주목을 하셨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사항 체크해 가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사의 의견 체크해 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에서 자금이 나와서 원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SMR 선박 이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선박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SMR 선박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흐름만 보면은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물론 오늘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SMR 이제 기술을 적용한 이제 원자력 추진 이제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한 2030년 좀 이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건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이제 상용화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SMR 이제 원전 관련 선박들을 하나 둘씩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시작되는 이유가 이제 특히 이제 국제 회사 기구인 이제 IMO 이제 2050년에 탄소 이제 중립에 대한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제 친환경에 대한 엔진이나 친환경에 대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이제 추세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SMR 이제 아니면 원전 관련된 이제 선박 같은 경우야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와 같은 뭐 엔진이나 이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이제 역할을 굉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LNG나 이제 수소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이나 이게 공급망 구축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SMR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이게 수십 년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물론 향후에 뭐 조선 선박에 관련된 패러다임 자체는 이제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만약에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치면은 하나 엔진이 빠져야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원전 관련해서는 물론 다음 달에 체코의 뭐 두코반이 이제 최종 계약이 이제 앞두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의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SMR 선박이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SMR 뜨고 선박 엔진이 급락해야 되는데 선박 엔진이 급락한다기보다 조선소의 차익 매물 출회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기준으로 보면 한화 엔진이 한 2% 조정에 그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 좀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럼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과 SMR 관련 기업들의 투자 전략 혹은 탑픽주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물론 이번 4분기 실적 이제 마무리되면서 물론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저성가에 대한 물량에 대한
대한 좀 잔여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물론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 쪽에 있는 뭐 일회성 비용이나 기존의 충당과 관련 부분들을 다 해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2022년도 카타르 에너지발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다 하나 둘씩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량이 나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율이 빨라지고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롯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한 7천억에서 8천억입니다. 아마 전년도 기준이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의 개선세가 올해 600%, 700% 이상 좀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이제 빠르게 올라왔죠.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MRO나 이제 전투함 한정, 특히 캐나다나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잠수정 관련된 수준 모멘텀도 같이 덩달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대한 밸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받는지 여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나왔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하나오션을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지주사 그 안에서 이제 LS그룹주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어제 지주사의 견고한 흐름 한화그룹과 LS그룹 체크해드렸는데 한화그룹은 잘 버텨줍니다.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도 오늘은 한화 지주사인 한화가 0.2%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LS그룹주 특히 지주사인 LS 같은 경우에 오늘 7%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영훈 과장의 의견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역시나 좀 펀더멘탈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역시 수급적인 그러한 좀 이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LS 같은 경우에 LS 일렉트릭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LX 일렉트릭이 최근에 이러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상대적인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뭐 하나그룹주를 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주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작년에 2024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그룹주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악재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즉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좀 부담 외에는 사실 여전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지금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냐를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 이러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뭐 저점 매수에 나서는 그런 좀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이한 점은 뭐 아시다시피 LS그룹주와 한화그룹주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인 한화는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한화 같은 경우에 작년이 2024년이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년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방산, 조선, 한화그룹주들이 다 잘 나갔었는데 근데 유독 지주사인 하나만 주가가 작년에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나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주가가 그렇게 상승한 것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그러한 상황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수급적인 이슈로 최근에 또 하나에너지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그
한화의 지분 매입에 좀 나설 가능성, 이러한 부분도 또 향후에 추가적인 그러한 수급 이슈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S 그룹주들은 펀더멘털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쉰다면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 한화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히 브리핑해드렸죠. 지금 상속세 문제하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 마무리 수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억누를 만한 그 상단에 매물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품는다. 밸류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도 오르고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은 이것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외국인이 삼성화재 담고 그 아래로 보면 삼성물산도 담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풀이해보면 좋은지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배구조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15%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화재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지분율이 넘어가서 자회사 편입 쪽으로밖에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면 밸류업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건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밸류상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이제 편입 쪽으로 좀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가 있고요. 삼성생명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화재가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펀더 자체가 좋아질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환원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룹사 전반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지배 구조에 따른 좀 이슈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버행 물량도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두 종목 그리고 나머지 삼성그룹주에도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버행 이슈, 발목 잡던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올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중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법도 한 금요일 오후지만 지수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기관은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양주체가 오늘 담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보조금과 관세 우려가 더해졌지만 양주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0.71% 상승하고요. 오늘 조선과 전선이 빠지는 대신 원전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인데요. 원전 중에서도 오늘 급등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이 4거래일째, 기관은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11%대로 주가가 수급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자회사 편입 이슈가 있는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삼성화재는 지난 수요일 손해요 보험업계 최초로 지난해 순이익 2조 원 돌파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외국인은 삼성화재와 삼성물산을 함께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생명을 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화재는 장중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지금 8%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과연 40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KB금융 6거래일째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기관이 물량을 모아가는 KB금융 다음 주도 주가 흐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호실 쪽에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발표된 휴젤 함께 담았습니다. 휴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파마리서치 역시나 호실 쪽을 발표했었죠. 외국인은 함께 호실 쪽을 발표한 파마리서치도 같이 담았습니다. 휴젤은 기관이 7거래일째 연달아 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한 주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요.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오늘 바이오를 많이 담았습니다. HLB와 ABL 바이오 담았고요. 기관은 로봇주 담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또 고영도 담았습니다. 고영은 이번 주 월요일 빼고 매일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데요. 다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영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삼성전자 위주로 반도체 점검을 해봤고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손잡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의미 부여 가능할지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이닉스를 여쭤보셨는데 의미 부여는 삼성그룹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방금 보신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에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순매수 상위 1등에 1위에 둘 다 이제 삼성전자가 가 있다는 점 이게 눈에 띕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주가가 거의 뭐 동행해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월 달 이후에 SK 하이닉스 움직임과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를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그게 동조된 흐름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동력에는 방금 수급에서 보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최근에 그 비싼 가격의 엔비디아 제품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LG 쪽으로 시선을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ARM이라는 기업이 ARM이라 그러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 센터 활용이 가능한 뭐 CPU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 이런 현상들이 엔비디아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H 관련돼 가지고 이제 HM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물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빅테크 쪽으로 들어간 물량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되는 HBM이 한 2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게 된다.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의 어떤 답답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탈 엔비디아 현상이 엔비디아만 악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만 원 돌파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대응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시선 변화가 이게 느껴집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우위 장세 전망이 훨씬 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로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 하나의 좀 기억해 봐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근거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지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HLB.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담아갑니다. 이게 약간 공식적인데 미국에서 금리 떨어지니까 바이오 상승하고 우리 시장도 연관해서 움직입니다. HLB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물론 일단 뭐 3월달 뭐 리보세난이 이제 FDA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이전까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은 충분히 이제 납득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FDA 이후에 실제로 이제 간암 치료 시장에서 이제 HLB의 이제 선점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간암 치료 시장이 보통 지금 한 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4조 정도 시장인데 대부분의 러시아가 거의 한 7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아바스틴이나 티센트리 이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서의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엘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리보세나립이나 캄레니 주막 같은 병용요법도 실질적으로 MOS라 그러죠. 생존기간 이제 조항값이 22개월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15개월에서 16개월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를 어느 시점에 이제 점유율이 빨리 올라가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유황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과연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만큼 점유율이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또 구조이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3월에 만약에 FDA 이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이랑 그 에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계속 좀 꼼꼼히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HLB였고요. 자, 오후장 유망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정영훈 과장께서 옷 회사 F&F 의류주 가지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요. 네, F&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중국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꾸준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팬덤이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엔터 그 안에서 SM 주목하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뭐 이제 엔터는 턴어라운드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중국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어떠한 좀 그런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중국 팬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일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신인에다가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감 또 하반기에 이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또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바이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상장한 바이오 뉴페이스인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지혈제 넥스 파우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병원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아마 임상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좀 더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 매출 기대 요거를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는 요즘 증권가에서 리포트 많이 내는 종목입니다. 시프트업인데 이화진 과장께서 준비하셨군요. 네, 일단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은 지금 이제 시프트업 이제 그 승계 니케 지금 중국에서 이제 사전 예약이 일단은 288만 명까지 이제 예약이 됐고 이제 목표치는 800만 명입니다. 그만큼 중국도 이제 내수 소비 이제 진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승계 예신 니케가 1, 2분기 때 출시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제 스팀 출시가 공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모멘텀이 당분간은 게임주에 대한 대장주로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프트업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네 분간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